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1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그 주요 산업이 우리가 어떤 산업을 픽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주목했던 그런 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고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특정한 종목 위주로 좀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런 기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면 반도체, 아니면 뭐 전기차면 전기차,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이렇게 또 딱 이제 맞춰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이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제일 우리가 중심에 둘 수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가 있고, 이 반도체를 통해서 그 처리를 할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의 뇌에 해당되는 그런 저장 장치라든지 그런 회로들을 반도체를 활용해서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이 대표적인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를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반도체의 설계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또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뭐 그런 제조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반도체는 지금 이 산업의 중심에 위치를 할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 AI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달을 하면서, AI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새 소식을 보면 계속 모든 이 산업에 대해서 AI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것이 적용이 될 때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데이터, 그죠? 현실의 이 실용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저장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무엇이든 이제 구현을 할 텐데, 단순히 이 저장 장치와 그 처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사람에게 이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기라고 한다라는 것은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입니다.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차량에도 휴대폰이 갈 수도 있고요. 차량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TV도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를 가지고 이 그냥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기에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송을 하는 데이터가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 중간에 들어가는 처리량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요.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LTE라든지 5G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LTE와 5G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주파수가 다르기도 하고 속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이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6G라는 한 단계 더 업된 레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6G라는 통신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G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근본적인 방향으로는 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AI를 생산하기 위한 이 데이터 학습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현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에너지가 아닌 탈탄소 에너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 정도가 지금 하나가 더 있죠. 이 수소에는 사실 액화 천연가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NG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 이 전체적인 산업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굴러가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은 사실 AI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그리고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산업용 로봇이 있고,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그런 로봇들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점점 이제 이 AI와 연동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갤럭시 24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곧 이제 애플 비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VR 기계 있죠. 그런 것처럼 아주 뛰어난 성능의 그런 이 헤드셋 같은 디스플레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로봇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혹은 수소 자동차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6G 이런 통신 장비를 납품하거나 통신을 이제 이 주파수를 판매하는 그런 통신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기업들, 만약에 반도체 기업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생산하는 기업과 뒤에 이제 포장하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주로 하는 기업이 있고, 수소를 주로 하는 기업이 있고, 원자력을 주로 하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맵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투자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이제 끊고 가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